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명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자, 천호산명리학 중급반 10신의 작용과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시간엔 제16강의 정관의 작용과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강. 자, 정관입니다. 정관. 자, 여러분, 정관은 바른 관, 이 말이죠. 정관.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공공장소, 이런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의무라든지, 관리 및 통제하는 것, 또한 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 역시 이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첫 번째로, 정관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자, 정관의 작용에는, 자, 감당할 능력. 자, 감당의 능력과 지키는 능력을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과 지키는 능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를 감당하는 능력은 직분이나 지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유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재성을 받는데, 자, 정관이 재성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재생관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일간이 약하면, 자, 일간이 약하면 주어진 일이나 자리 유지를 위해서 운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편안한 생활을 얻기는 힘들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관은 감당의 능력과 지키는 능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재성이 정관을 생하고 있는데, 일간이 만약에 약하다면은 자기의 자리 유지를 위해서 운주하게 다닙니다만은 편안한 생활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정관이 인성을 보는 것은 지키는 능력이다. 자, 이 무슨 말이라고 하니까 정관이 인성을 보게 되면 스스로 고치고 배우고 다듬어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으로, 이것은 선비 또는 학자, 전형적인 이 선비 내지는 학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지키는 능력을 십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이걸 적극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의 이념이나 사상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이만큼 투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로 일간의 강약을 살펴야 한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일간의 강약은 반드시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이 발달하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일간이 약하다. 자, 관성은 왕한데 일간이 약하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간이 왕하면은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일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다 보게 되면은 항상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성향이 나타나게끔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하면 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 명분이나 지위에 민감해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한 것하고 일간이 약함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관성을 봤을 때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약하거나 다치면, 자, 인성이 있는데 약하거나 혹은 다치면 명분이나 자존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명분이나 자존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러니까 인성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충되거나 합해가지고 그 기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혹은 인성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자존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탐재괴인이 된다면 탐재괴인. 자,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탐. 자, 이 탐할 탐자입니다. 재니까 재를 탐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재를 탐하게 되면은 괴자가 여러분 붕괴된다. 무너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탐하게 되면은 인이 무너진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선비나 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어렵다. 탐재괴인이 되면은 인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성은 학자 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성이 무너지는 꼴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비나 학자로서의 자존심은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감당의 능력은 수행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능력과 수행 능력. 자, 그래서 이런 것이 계통적이고 합리적인 정관의 성분을 이용해 재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성이 많다고 보게 되면은 이 인성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자존심, 자, 선비의 자존심,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이거는 싸그리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관의 작용 그 다섯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성은 자, 일간을 통제하여 틀에 맞게 규정 제어를 한다. 자, 이 무슨 말이냐 되면은 이것은요, 일간을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관성은 일간을 통제해서 일정한 틀에 맞게끔 이 규정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보게 되면은 나를 규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관성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나를 보호하는 것도 관성이죠.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없으면 여러분요, 일정한 규율이나 틀에 얽매이길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관성이 없으면 틀에 얽매이길 싫어한다. 자, 그래서요, 관성은 나를 갖다가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자의 사주에 이 관성이 없다고 보게 되면 남의 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히 비겁이 강할 때, 이 비겁이 강할 때 관성이 작용하지 않으면 사주에 비겁이 많을 수가 있죠. 그런데 비겁이 많을 때는 반드시 관성이 왕성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성의 작용이 시원찮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소한 일 잡음에도 항상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의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비견급제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함에 있어가지고 그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없는 경우 관성 자체가 사실은 일간을 일정한 틀에 맞게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없다고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규제받고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 이런 경우로 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주의 비겁이 강할 때는
강할 때는 관성이 작용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소한 잡음에도 항상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 두 번째로 정관의 역할입니다. 정관의 역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인성을 생하는 역할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정관은 인성을 생하죠. 정관생 인성. 자, 이것은 지키는 능력이고 학자 선생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을 생하는 것은 일관을 지키고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인성을 생하는 것은 말이죠. 일관을 물론 지키고 자신은 갈고 닦는 것이다. 자, 관성을 극하는 것은 여러분 식상입니다. 이 식상을 극하는 것은 인성이죠. 그래서 이 관성이 인성을 생해주면 그 인성이 식상의 나쁜 짓을 그걸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을 지키고 또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정관이 인성을 생하는 경우는 전행적인 학자에 속한다. 여러분, 이 정관이 인성을 생하는 경우 전행적인 학자에 속한다. 자, 다소 관료적이나 보편적이고 합리적이 되었습니다. 인성을 생하는 경우에 그리고 보수적이고 고지식하고요. 변화 변동의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 보수적이고 고지식하다 보니까 뭔가를 변화하고 계획하고 뭐 변동하는 이런 것을 뭐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뭐 한다고 해도 억지로 어쩔 수 없어. 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스스로가 변동하고 뭐 변화하는 것을 뭐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관이 강한데 인성이 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인성이 약하면은 관을 지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정관은 강한데 인성이 약하면은 관은 직장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을 지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재성을 설하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성을 설하죠. 재생관 하니까. 그래서 이는 감당의 능력, 수행 능력, 관리, 통제를 한다.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관이 정제를 설하면, 정관이 정제를 기운을 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전형적인 관료행위다 했습니다. 재생관하면 그 말이고 관중심이 되어가지고 또 관중심이 되어가지고 융통성이나 상황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관중심이다 보면은 그 관에 매달린다 그 말입니다. 내 스스로의 자립도 뭐 주체성이 좀 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나 일처리 부분은 공명정대하기는 한데 실속은 없다. 실속이 약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일을 벌여가지고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으로 일을 벌려놓기는 하는데 이것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를 자초한다. 결국 나중에 그 마무리를 내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긴다.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로 비겁을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겁을 극하는 역할은 여러분 통제하고 억제하고 보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겁이 강황하다면 이런 역할을 정관은 하게 되어 있는데 비겁을 규제 관리하는데 통제하고 비겁이 만약에 왕하다 이러면 관의 작용은 재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관은 재로부터 재성의 자식이 관성이죠. 재생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인 관성은 그 비겁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겁은 관성이 있어야만 억제하고 규제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 비겁의 기운을 갖다가 못 서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주에서 비겁이 너무 강하고 왕하면 관의 작용은 이 재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로지 이런 경우에는 비겁을 제어하고 통제해야만 재물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성은 그야말로 천군만마가 되죠. 관의 작용이 미약하다면 재에 대한 잡음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관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 비겁의 억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 비겁이 이 재를 찬탈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재가 만약에 기신이 되면 얼마든지 기신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업무 수행 능력 부족에 자신을 못 지킨다. 재성이 기신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특히 남자인 경우는 남녀 공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성이 기신이 되면 이것은 상당히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파란을 예고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재성이 처지요. 그러니까 이 처가 기신이 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고 재성이 기신이 되면은 이 기신이 관성을 정하게 되면은 그 관성마저도 나쁜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결코 인생을 살면서도 이것이 온전한 생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간이 약하면 일간 활동을 억압하고 통제가 지나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왕하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간 대비 상대의 신, 그걸 갖다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니까 관성이 제 맘대로 일간을 이렇게 주물딱거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간의 활동을 억압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결국 일간이 그 사람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평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